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제가 이 진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당연히 이제 교육과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진학과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진학을 얘기하면서 늘 뭐 수시 등급이 1점 몇 등급이면 어디 대학 가고 이런 거는 안 알려주고 매번 독서 얘기만 하죠. 그게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한 인재는 우리 대입전형에서 진정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는 역할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원래부터 교육계에 쭉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여전히 1점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가고 2점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가고 이런 얘기만 했을 겁니다. 아니면 내신 성적을 무조건 올려라. 아니, 무조건 올리는 건 맞는데 무조건은 아니죠. 절대적인 건 아닌데 라든지 아니면 수능 무조건 1등급만 찍어라. 별짓을 다 해서라도 컨닝을 해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순간이죠. 한꺼풀을 딛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성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 사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적확한 평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학업 역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만 쭉 했던 딱 6개월 정도만 3개월 딱 6개월 정도만 이제 어디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늘 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면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접을 아마 10,000명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접요. 그러니까 서류 온 거는 훨씬 더 많겠죠. 서류 온 것 중에 가려내서 다시 그 서류를 면접을 본 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보면 거의 1분, 2분 내에 이제 상대방이 거의 가려집니다. 또 거기에서도 그 상대방의 지식의 유무는 학벌이 아니죠. 지식의 유무는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하고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그게 거래 관계에서 어떤 거냐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요. 태도도 다르고요. 또 업무 역량에서도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입학사정관제였죠. 그것이 많은 사교육의 영향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고 나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키워가는 게 결국은 학교의 역할인데, 그것에 그나마 근접하게 하는 전형이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면서 성적을 올리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독서를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는, 독서가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독서 역량이 결국은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나 사회에 나가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축구 선수에게도 공을 잘 다루게 하는 것처럼 또 농구 선수도 공을 잘 다루죠. 마이클 조단이나 요즘 커리인가요? 커리라고 있습니다. 요즘 무한도전에도 나왔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공 갖고 노는 게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축구 선수에게 공을 다루는 역량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는 운동 선수가 아닌 우리 공부로 성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독서가 이 성적을 결정하느냐 또는 역량을 결정하느냐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책을 읽게 되면 당연히 이해력이 좋죠. 이해력이 좋으니까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분명히 책을 읽을 때 재미도 있었겠지만 귀찮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앉아서 집중해서 책을 읽어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추측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그죠? 참을성 있게 꾹꾹 참으면서도 책을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곧 학업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은 내신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공개해드렸던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공개해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은 단어, 즉 내신을 보지 않고도 아이의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이 아이가 1.1등급인지 1.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를 가려낼 수 1.1과 1.2등급은 가려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1, 2등급 사이, 2, 3등급 사이 뭐 이런 것들은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려낼 수 있다니까요. 세특사항의 기록만 보고도.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길래 그러냐. 바로 그거가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책을 읽었을 때. 바로 그 지점인데 그게 바로 제일 먼저 제가 여기에도 이제 공개했었던 것처럼 끈기와 인내죠. 책을 읽었을 때 끈기와 인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왜 자꾸 문학책만 읽으냐. 문학책만 읽으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고 학교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왜 문학책만 읽느냐. 역량이 자꾸 떨어진다. 비문학책도 읽어라. 비문학책이라는 게 뭐냐면 뭐 그냥 문학책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뭐든지 다 그게 잡지가 됐든 그러니까 철학책이 됐든 아니면 과학책이 됐든 통계학책이 됐든 심리학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힘은 끈기와 인내예요. 당장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책을 주어졌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내야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또는 우리 아빠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한숨소리 나올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왜 읽어야 돼? 그렇지만 읽어내야 돼요. 그죠? 그게 공부 잘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려니까 당연히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이 책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력이 필요하죠.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자기가 주도적으로 읽어내야지 그 책도 그나마 이해력이 생기고, 독해력이 생기는 거지, 읽기도 싫은 거 계속해서 읽기 싫어, 이런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또 계획성이 있고, 또 이렇게 이 통계학 책이나 또는 수학책 같은 걸 읽게 되면 이 나름대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료 정리를 하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갑자기 호기심도 생겨요. 이거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뭐 도대체 뭔데? 하고 이제 앞쪽도 들춰보게 되면서 이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력도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게 책을 읽으려면 노력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도 하게 되고요. 그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요. 탐구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악도 하게 돼요. 그죠? 아, 이게 뭐구나. 또, 나름대로 그 책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것을 또 조율하기도 합니다. 또 책을 읽을 때 보면, 듬성듬성 읽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당연히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책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나의 판단이 그때 이기려고 하면 이 사람에는 이런 논리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반대 쪽에서 얘기한 뭔가의 그 책이 있다고 하면 또 이건 이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저 스스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동안에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책상 위에서 앉아 있는 거라든지 또는 이 학습 태도가 이제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거에서는 나의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거에서는 나의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추론이나 추측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또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상식은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러면서 알게 되어 가는 거죠. 또 이러면서 이제 과학적 사고도 하게 됩니다. 또 당연히 이제 효율적인 학습 습관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길러지는 역량들 보면 어떤 책임 의식이나 책임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능력들이 합쳐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 안에 벌써 제가 얘기한 능력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아이가, 이런 능력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1등급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은 등급으로만 딱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뭐 그러려면 이게 정량평가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성평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예요. 이런 단어의 집합체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의 정도를 측정해내는 거죠. 이런 단어의 조합들이.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종합적인 단어인 거죠. 매우 종합적인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거 보면 그 아이가 전공 적합성에 맞는 뭐 상이 있느냐 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이 아닌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 이전에 이거 안에 이런 능력, 아까처럼 그런 내가 예를 들어 반도체 연구하는 학과에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꼼꼼함이나 세심함이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는데 성적만 좋아. 그럼 얘가 다른 거에 보니까 세심한 거, 꼼꼼한 거 같지도 않아. 얘가 연구자에 합당한 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맞지가 않는 애인 거예요, 얘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과에 맞는 역량을 길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요소들 중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는 어느 학과이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매우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은 우리가 교과서만 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끈기와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량인 거죠. 학업 역량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거에서 연구하려고 하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또 하나 반복적인 학습이나 반복적인 이라는 단어로 뭔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반복적으로 뭔가 일을 해냈다. 뭐 이건 역시도 학업 역량인 거죠.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없는 아이가 반복적으로 잘 안 하죠. 한 번 보고 말어. 나 다 봤대. 그럼 성적 보면 뭐 3등급, 4등급, 5등급 나와. 다 본 거 아니죠. 아니, 다 본 거는 맞는데 반복을 해야죠. 이게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량은 뭐 선생님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써줘야 되는 겁니다. 써줘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을 많이 보일 때 선생님이 기록해 준다는 거죠. 그것은 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방법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려면 수업의 방식이 일방적으로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이런 역량들이 드러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발표도 시켜보고 모둠 수업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모둠 수업이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따로 꼼꼼하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선생님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기록해서 그 아이가 정말 성적에서 빼어난 역량을 보였을 때 그때 기록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에 아주 그 핵심적인 게 있어요. 성적이 좋아야 기록해 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죠? 왜냐하면 선생의 입장에서는 성적이 좋은 애는 기록해 주라고 하도 주위 선생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우리 잘해야 되니까 하려니까 성적 좋은 애는 좀 더 많이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단어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게 되면 이게 먼저이면 성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애들은 많아요. 아니, 각 학교마다 뭐 자사고에 정말 우리가 뭐 쉽게 민사고가 있다고 하면 걔네들 정말로 막 공부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가잖아요. 근데 걔네들 가서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독서예요. 수시에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는 책을 많이 읽히는 학교예요. 아니,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숱하게 많이 취재를 해서 뭐 벌써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별로 못 간다. 아니면 서울대 가봤자 몇 명 못 보낸다. 그 학교 독서를 안 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 학교가 독서를 잘 시키면 서울대 2명 갈 거 5명 보내요. 독서를 안 시키기 때문이라니까요. 독서를 물론 그러면 독서만 많이 시키면 그걸로 땡이냐? 아니죠. 갖춰져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선생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선생들마다 틀리기도 하다. 그러니까 선생들마다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적어주고 어떤 사람 안 적어주고 참 안 적어주는 사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보면 열받기도 하지만 또 그 선생 입장에서 몰라서 못 써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죠. 교사들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 적어준 것 중에 서울대가 뭘로 어떻게 가리냐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력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뛰어난 역량, 적어도 그 아이가 다른 건 없는데 비판적 사고력 역량 안에는 당연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단어의 조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비판적 사고력을 배운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이 매우 탁월한 학생을 서울대가 뽑아가는 거고, 그 다음 연세대가 뽑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조합들에서 보면 학과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이가 교과목에서 나타냈던 특징들? 그런 거 플러스 아까처럼 가끔 수상 경력,
또는 이제 창체 활동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체 활동에서는 그러면은 좀 전에 이런 얘기들, 좀 전에 이런 역량들은 제가 좀 전에 학업 역량에서 나타냈던 이런 역량들이 창체 활동에서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창체 활동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책임감이나 무슨 정리를 했다든지 뭐가 호기심이 있었다든지 실생활 적용이라든지 끈기와 인내라든지 자기주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창체 활동에 이런 단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역량은 학업 역량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만 학업 역량은 단순히 독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아이의 태도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체 활동에서도 학업 역량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아이 창체 활동에서는 가만히 있어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들 한데 나는 공부만 1등 하면 돼. 이런 아이가 대학에 와서 아니 그런 애는 학생부 종합전에서 안 뽑는 거죠. 그러니까 창체 활동에서도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주는 아이. 그러면서 그것이 매우 자기주도적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단어들의 나열들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이어져서 실제 수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실생활 적용을 어떻게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의 어떤 기록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이런 역량들을 들춰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활동이 많은 학교들이 유리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활동이 많은 고등학교가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자사고가 좋다 이런지만 그거는 한참 전 얘기고요.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사고가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들 또 일반고에서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들 그러니까 학교에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교육과정 잘 짜라. 교육과정 잘 짜야만 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그것 자체에서 이 학교에서 얼마나 수시 준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내지는 이 아이의 역량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학생들의 역량, 개개인의 역량을 얼마나 더 끄집어내는 교육을 많이 하느냐를 보게 되는 게 그게 교육과정의 중요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그런데 이제 교사들 다 압니다. 교사들 중에 그분이 이렇게 나서서 안 할지는 모르지만 교사들 중에 분명히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교장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장이 또 교장이 또 안 하면 그것도 참 우스워요. 참. 그래서 학교 교육은요. 그러니까 정시로 다 해라. 이런 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정시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왜냐면 그 시험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것도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 정시에서 뽑는 것도 비판적 사고 능력인데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시로 다 뽑게 될 때 한국 교육이 완전히 다 정시로 몰빵하게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교육은 다시 붕괴가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시로 뽑으면 뭐가 안 되냐? 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 유치원 교육 때부터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대학 전형이 바뀌게 되면 저 유치원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 책을 많이 읽히고 활동을 많이 하게 해라.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에 그치 뭐가 좋은데 애들 놀리는 거 아니야. 놀리는데 그런 역량 안에 아까처럼 이해력도 생기게 되고 계획성도 생기게 되고 자료 정리를 하게 되고 호기심도 생기게 되고 끈기와 인내를 길리게 되고 이런 내용들의 조합
능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꼭 독서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에서도 생긴다. 이런 거죠. 이런 활동이 경험이 축적이 쌓이게 되면 다시 이제 아이들에게 생기는 게 어떤 관계성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성.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또는 뭐 그게 다른 학과에서 또는 뭐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과이든 다 적용되는 학문이 있다면 저는 심리학일 것 같아요. 철학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의 역량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간호학과라고 심리학과 안 필요하겠어요? 의사라고 해서 심리학이 안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뭐 치료에 대한 본질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나중에 개인 병원을 차리라고 해도 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병원에는 뭐 대학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학벌에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정말 미어 터지는 병원이 있거든요. 의원인데 뭐 미어 터집니다. 근데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런다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해주니까 마치 자기 자식이 의사 된 것처럼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어 터지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내가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지역에 몇 명씩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곳은 뭐, 어디인데, 네. 충청도 어디인데, 아마 그런 데는 꼭 있습니다. 제가 가보는 병원에서도 보면 의사가 참 친절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친절하려고 하면 매번 너 잘났다 하는 서울대에 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매번 너 잘났다 하는 대학에 갔다가 공부했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잘난 줄만 아는 거야. 사회에 나와보니까 엄마 너보다 더 잘난 친구 있어. 저쪽 다른 대학 나오네. 그런데 그 인간성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인간성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 얘기하면 특별히 욕먹을 것 같네요. 근데 어찌됐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전부가 아니라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잘 개발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업 역량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성적에 의해서 증명해내는 것도 있고 나의 활동을 통해서 창치 활동에서 증명해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특상의 그런 능력을 창치 활동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면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그런 활동에서도 그런 역량을 보여라. 그래서 요즘에는 창치 활동보다 세특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치 활동이 그렇다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역량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너무 공부 역량에만 초점이 우리 이렇게 몰고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학도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나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살짝 바뀌려고 하는 경향도 살짝 보이더라.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실은 학업 역량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역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학업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독서에서 도대체 학업 역량이 왜 길러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해요. 아니면 공부를 곧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막 세밀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부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 한 학년에 25명 내지 30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학부모 세대 때는 반에서 5등만 해도, 반에서 10등만 해도 잘했죠. 또 반에서 5등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죠. 3등 했다면 무진장 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전교 등수로 따지는 거지만
학교에 학교 반에 30명이 있으면 1등이면 4%니까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1등급이고 2등급은 7이니까 2명이네요. 그죠? 3등급 그러니까 반에서 4등하면 30명 중에 4등하면 그죠?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면 인서울도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틀린 거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3등급 이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웬만하게 중학교에서 뭐 90 몇 점 맞는 거, 뭐 우리 아이들은 뭐 90 몇 점 맞으니까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착각이에요. 정말 큰 착각. 정말로 큰 착각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학교는 열애고요. 어쨌든 착각이다.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서 내 아이가 공부가 잘한다? 내 아이는 공부 잘하니까 일단 뭐 저렇게 가면 뭐 대학교 갈 때는 뭐 그래도 인서울이나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 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서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이 독서의 역량만 길러주면 지금 현재 꼴찌에도 상관없다. 특히 중학교 학부모들은 중학교 학부모들까지는 우리 아이 꼴찌에도 상관없다. 다만 그렇다고 꼴찌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꼴찌하지는 않습니다. 독서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중학교 학부모들에게 팁을 드리면 고등학교 수학 성적은 중학교 때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수학학원만 열심히 보낸다. 이건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독서가 기본 바탕이 된 수학 능력을 향상한다. 이건 매우 바람직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수학 문제 하는데 선행을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럴 필요 없다. 학교 수업만 따라가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문제를 또 풀어서 완벽하게 자기 것을 소화해내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서 점수가 좋게 안 나와요. 그래도 상관없다. 결국은 뭐 대학 잘 가려고 가는 거였는데 굳이 중학교 때 꼴찌한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독서 역량을 그만큼 해라. 초등학교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미술학원 또는 음악학원 또는 태권도학원 뭐 또 검도학원 뭐 별의별 운동학원들이나 은미체 활동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이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당연히 음악을 할 때 저는 음악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완전히 막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싫으면 근데 공부하려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뭐 음악 이거 하고 이 공부 역량은 또 다른 거죠. 다른 거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역량은 여기에서도 길러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은미체 활동을 꼭 초등학교 때는 다양하게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이의 인생이 굉장히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에 대학교에 가서도 뭐 사물놀이패에 뭐 활동을 해서 뭐 꽹과리를 잘 두드린다, 장구를 잘 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죠? 나중 되면 딱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교관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가 미국에서 파티에 갔더니 그런 역량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독서 역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초중 학부모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 고등학교 학부모들 중에도 아직까지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가능하냐, 2학년인데 가능하냐. 근데 2학년이면 아무래도 시간에 쫄림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쫄림이 있지만 가능하다. 책을 꼭 읽혀라. 그 읽은 내용이 결국은 독서 항록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 능력에 따라서 성적이 보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언제 시간이 되면 면접 사례? 어제인가요? 어제 만난 건 아니고 전화통화했던 아이들을 보면서 역시 독서 역량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역량에서 길러주는 역량, 독서에서 길러주는 역량이
곧 학업 역량이다. 그리고 그 학업 역량은 성적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 또 우리 아이는 반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이 있다면 반복을 싫어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어려운 책은 내가 반복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본 물건 안 사기, 또 그 여행 안 가기, 1분만 빼고요. 1분만 빼고 가면 되는 거죠. 이런 활동들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